4.7 부산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최종 후보자로 기호 4번 박형준 후보,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최종 후보자로 기호 2번 오세훈 후보가 각각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지난 10년 동안 많이 죄송했습니다. 그 죄책감, 또 자책감, 더 크게 다가오는 죄책감, 책임감, 늘 가슴에 켜켜이 쌓으면서 그동안에 계속해서 열세로 나왔던 여러 여론조사를 염두에 두면 또 후보가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안철수 후보를 믿습니다. 저에게는 오히려 기다려지는 공격입니다. 4.7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최종 후보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최종 후보자로 기호 4번 박형준 후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최종 후보자로 기호 2번 오세훈 후보가 각각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서울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지난 10년 동안 많이 죄송했습니다.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한 시장으로서 10년간 살아오면서 그 죄책감, 또 자책감, 격려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들을 뵐 때면 더 크게 다가오는 죄책감, 책임감, 그 모든 것을 늘 가슴에 켜켜이 쌓으면서 여러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날을 저 나름대로 준비해 왔습니다. 사실 출마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좌고우면하고 고민도 깊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치적인 손실도 많이 받고, 또 시민 여러분들께 또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리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도 많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하고 못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한번 열심히 뛰어서 그동안 서울 시민 여러분들께 지은 죄를 갚아라 하는 격려와 함께 회초리를 들어주셨다고 저는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이 결과가 결코 저에게는 즐겁고 행복한 그런 결과가 아니라 격려와 함께 더 매섭게 질책하시는 그런 신뢰를 보내주신 거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그 무거운 중압감에 사실 어깨가 매우 무겁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을 살리느냐, 그리고 이대로 무너져 내리느냐를 결정하는 갈림길의 선거입니다. 부산에서도 이겨야 되겠지만 우리 서울에서 반드시 승리해내서 이 무능하고 잘못된 길을
아무런 양심의 가치가 없이 가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분명한 경종을 울리고,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이나마 제대로 된 길을 가라, 공정한 길을 가라, 정의로운 길을 가라, 국민을 무서워하는 길을 가라 하는 국민의 지상명령을 전달하시는 그런 선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운 촛불의 뜻은 결코 민주당 지지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이제 국민소득 3만 달러 언저리에서 더 번영하는 나라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 이젠 좀 제대로 챙겨라 하는 뜻을 담아서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이 타올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촛불의 잔향이 가시기도 전에 이 정부는 배신의 정치, 기만의 정치, 분열의 정치, 보복의 정치, 국민 무시의 정치를 펼쳐왔습니다. 4월 7일은 그 무도한 문재인 정부에게 준엄한 심판을 내리는 국민 여러분들의 저 깊은 마음속에서 울려나오는 경고의 메시지가 문재인 대통령 가슴팍에 박히는 그런 선거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가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그 준엄한 역사적인 소명을 저에게 주신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날이라고 스스로 다짐해 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반드시 단일화를 이루어내겠습니다. 분열을 낸 상태에서의 4월 7일 선거는 스스로 패배를 자초하는 길입니다. 제 출마 선언이 조금 매끄럽지 않았던 뜻도 그 점을 분명히 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야권 분열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지 않겠다는 저의 굳은 의지를 밝히는 또 다른 형태의 기존의 정치 문법과는 맞지 않는 나름의 결단이었습니다. 그 충정, 단일화 순간까지 조금도 흘림 없이 가지고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서울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의 지상 명령을 받들어서 단일화의 힘으로, 국민 여러분의 힘으로 반드시 이 정권 심판해내는 교두보를 마련하겠다 하는 의지를 다시 한번 굳게 밝힙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선거를 정말 아름답고 멋진 치열한 경선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애써오신 우리 김종인 비대위원장님, 그리고 비대위원님들, 그리고 정진석 공관위원장님을 비롯한 공관위원님들,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반드시 승리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일로서, 유능한 일꾼의 일머리로서 반드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실 오늘 승패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리에 임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후보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동안에 계속해서 열세로 나왔던 여러 여론조사를 염두에 두면 또 후보가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그 불투명한 상태에서 정말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리에 임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과를 듣고 더
서울 시민 여러분들께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의 큰 책임감을 순간적으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울컥했고요. 제가 변화시켜 놓은 서울시를 볼 때마다 무한한 자부심과 함께 또 무한한 책임감도 함께 느끼는 지난 10년이었습니다. 한번 시장직을 수행하다 보니까 제가 그동안에 외국 생활을 꽤 했는데요. 영국 런던에서도 1년 가까이 있었고 상해에서도 6개월 이상 있었고 또 아프리카 르완다의 수도 키갈리에서도 코이카 시정 자문관으로 자원봉사로 6개월 있었고 또 페루의 수도 리마 시청에서도 자원봉사로 또 6개월을 있었습니다. 앞선 도시에 갔을 때는 앞선 도시대로, 우리보다 조금 뒤처진 도시에 갔을 때는 뒤처진 도시대로 모든 제가 보고 느끼는 것들이 저의 가슴 속에, 머릿속에 서울시의 미래로, 대한민국의 비전으로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가는 기간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서울 시민들께서 이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활용을 해서 보따리를 풀어놓고 시민 여러분들께 호소드리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이 다시 뛰도록 함으로써 미래를,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그려볼 수 있는 기회가 드디어 시작되었다 하는 그 느낌, 그 판단이 아마도 저를 순간적으로 매우 감정적으로 흔들어 놨던 것 같습니다. 정말 소중한 기회를 시민 여러분들이 주셨습니다. 열심히 뛰어서 꼭 일로 보답드리겠다는 각오입니다. 그 과정 중에 어떤 과정이 더 험난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안철수 후보를 믿습니다. 그분이 처음에 정치를 시작하실 때 새 정치를 하겠다라는 것을 모토로 내걸고 정치를 시작하셨던 분입니다. 중간에 그분도 우여곡절도 많았고 좌절도 있었고 또 영광의 순간들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 여러분이 진정으로 정치인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마음가짐인가에 대해서 저와 생각이 별반 다르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단일화는 서로 간에 본인의 입장만을 견지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 양보를 하고 타협을 하고 그리고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마음속에 신뢰가 싹터야 비로소 당대당 후보 간의 단일화가 가능해지는 그런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굳게 믿고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 본선도 중요하지만 일단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단일화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우리 서울 시민 여러분들의 거의 대부분이 야권이 단일화된 상태에서 선거를 치러 줄 것을 간곡하게 정말 가슴속 깊이 염원으로 가지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두 당이 또 두 후보가 그런 협치의 마음,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보기 힘들었던 단일화 과정에서의 협치의 마음, 그 마음을 끝까지 간직하고 단일화에 임한다면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 매우 보시기에 흐뭇하고 흡족하신 그런 형태의 단일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관문을 넘어야 본선이 있기 때문에 본선 경쟁력에 대해서는 또 추후에 더 상세하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공세를 할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데요. 참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궁금합니다. 저에게는 오히려 기다려지는 공격입니다. 저는 교육 사다리를 그 어떤 정책보다도 중시하는 정치인입니다. 한 나라가 번영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뒤처지는 계층이 생기고 그러한 계층을 보듬어 안는 것이 자유시장 경제 질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국시로 하는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서 가장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를 하는 이유가 어려운 사람들 보듬는 데 있다고 생각하는 정치인입니다. 그런 제 정치 철학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똑같은 액수를 나누어 주자는 형태의 복지였습니다.
그 첫 시작이 무상급식이었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가 공교육의 힘으로, 교육의 힘으로 이 사회에서 떳떳하게 한 명의 구성원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거듭 태어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 어렸을 때 가정 형편이나 저희 경제 형편에 비추어 보면 저는 사다리가 없는 상태에서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사다리의 복원에 대해서는 저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나라에서 진보 정권이, 좌파 정권이 가난한 집안 아이들에게 돌아갈 몫을 부잣집 아이들에게 나눠줍니까? 그렇게 정치를 펴는 것이 정직하고 자랑스러운 좌파입니까? 그것이 진보 정책입니까? 민주당은 반성해야 됩니다. 당시에 저는 주민투표에서 중위소득 이하의 가정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상 상위 50%의 가정 학생들에게 지급될 수 있는 복지 재원이 있다면 그 재원으로 중위소득 이하 가정의 학생들의 학습 기자재, 방과후 수업비, 영어 원어민 교사 지원, 각종 교육 지원을 통해서 가난한 집안 아이들에게 교육 사다리를 놓자는 주장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저를 그점 가지고 공격하면 할수록 그들의 이런 부끄러운 민낯이,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지금 2030 세대는 당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본질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민주당이 늘 저를 무상급식 반대하는 사람으로 프레임을 씌웠기 때문입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그 잘못 씌워진 프레임에 진실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